당연히 이러면서 황희찬의 마크맨인 요르단의 오른쪽 윙백도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윙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재성이 바로 이 공간을 향해 침투에 들어갔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결과물이고 이에 대한 불만이나 아쉬움도 많이 남아있지만 저는 일단 지난 오만전과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기본 포메이션만 보면 오만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데요. 공격시 형태로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차이가 나왔습니다. 왼쪽 풀백인 이태석이 센터백 라인에 머무르는 변칙적 3백인 것까진 동일한데 그 앞이 좀 달라졌죠? 황인범은 백승호와 다르게 전방으로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후방에 남아서 박용우와 같은 라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만전으로 치자면 백승호가 있을 때보다는 백승호가 빠지고 이강인이 들어갔을 때의 모습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사실 떠올려보면 애초에 오만전에 백승호가 전진을 했던 것은 오른쪽의 윙어인 황희찬을 올림으로써 이렇게 주민규와 함께 투톱처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번엔 황희찬을 처음부터 왼쪽 윙어로 넣었고 오른쪽 윙어엔 공미 성향이 강한 이동경을 놓았기 때문에 라인업에서부터 이미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오게 될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라졌던 건 뭐냐? 먼저 전방 선수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단 원톱 자리에 기존의 공격수들이 아니라 손흥민을 놓은 것부터가 상당히 의도적이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뒷공간 침투를 노리게 만들었더군요. 오만 같은 경우는 수비 라인 자체가 아래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뒷공간 자체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공권이 있는 황희찬을 최대한 중앙에 위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던 거겠죠. 뒷공간 침투가 쉽지 않은 대신에 크로스를 올릴 상황은 자주 조성이 될 테니까 이걸 주민규와 황희찬이 직접 노리겠다는 의도였을 거예요. 물론 이강인이 들어오면서 황희찬이 왼쪽 측면으로 이동을 하긴 했지만 이때도 이태석을 적극적으로 올라가게끔 전술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황희찬을 투톱처럼 만든다는 컨셉 자체는 유지를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엔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원톱이 손흥민인 이상 전방에서 제공권이 있는 선수라고는 황희찬이 유일한 셈인데 이번엔 저번과 다르게 이태석의 전진도 제한된 상태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황희찬조차도 기본적으로 측면 위주로 있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이번엔 제공권 우위를 통한 공략이 아니라 빠른 속도를 통한 뒷공간 침투를 주된 공략법으로 가져왔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것 자체는 꽤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르단은 오만과 마찬가지로 수비 시에 5-4-1 형태를 취했는데요. 수비 라인이 오만에 비해서는 꽤 높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중미인 황인범한테 볼이 가려고 하니까 그 바로 뒤에 있는 요르단의 선수들이 튀어나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요르단의 중미 하나가 꽤나 앞으로 올라가서 아예 5-3-2처럼 보일 정도가 됐어요.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면 여기에 있는 우리 공미 2명을 요르단의 중미 하나가 모두 제어해야 되는 그림이 됩니다. 심지어 박용호가 직접 전진한다면 3-1까지도 몰릴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동경 뒤에 선수 하나가 붙어있죠. 5백 중 1원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숫자를 맞춰준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아예 4-4-2처럼 모습이 변하게 된 셈인 거예요. 하지만 튀어나간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을 비우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지금은 5백의 오른쪽 센터백이 이재성을 잡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선수가 담당하고 있어야 될 여기 공간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태석이 여기 공간을 통과하는 침투 패스를 시도할 수가 있게 됐고 발이 빠른 손흥민이 이걸 잡아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 시도들이 나왔어요. 요르단의 왼쪽 센터백이 이동경을 잡기 위해서 튀어나가니까 손흥민이 그 왼쪽 센터백이 담당하고 있던 공간으로 뛰어가고 거길 향해서 한 번에 길게 찔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왼쪽 윙백이 서령우한테 충분히 가깝게 붙지 않았었기 때문에 손흥민의 침투를 2대1 구도로 잡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꼭 손흥민의 침투만 보고 노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태석한테 볼이 가는 중인데요. 위치상 요르단의 오른쪽 윙어가 잡으러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재성이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이재성을 대신 잡아라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게 이후 황희찬과 이재성의 움직임인데 보시다시피 황희찬은 보다
측면으로 벌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석이 볼을 측면으로 빼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이러면서 황희찬의 마크맨인 요르단의 오른쪽 윙백도 측면으로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 윙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재성이 바로 이 공간을 향해 침투에 들어갔고 이태석도 그런 이재성의 침투에 맞춰서 과감하게 공을 찔러줬어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추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격 작업은 끝이 나게 되었지만 이날의 공격 컨셉 자체는 명확하게 나타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수비 자원을 누군가가 끌어당기면 그 공간으로 다른 누군가가 침투하고 그 침투한 곳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찔러 넣는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감한 침투 패스를 찔러 넣는다. 이 역할을 맡은 황인범과 이태석의 모습이 상당히 중요했는데 오늘 둘 모두 이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전 영상에서는 이태석이 이런 모습이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르단전에서는 훨씬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그럼에도 요르단전에서 아쉬웠던 점은 여기 최전방으로 찌르는 패스가 들어간 다음의 모습이었는데 아무래도 마무리 과정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격 컨셉상 상당히 빠른 전개가 이뤄지게 됐는데 그렇게 한 차례 전개가 되고 난 이후의 패스 선택이 잘못되거나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 면에서 서로 합이 맞질 않거나 한 템포 정도 느린 장면들이 종종 연출됐어요. 여기엔 바뀐 전술 컨셉을 확실하게 입힐 시간이 부족했다. 잔디 상태가 이런 전개를 부드럽게 가져가기엔 충분히 좋지 못했다. 선수들 컨디션에 문제가 있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추측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득점을 해내는 것엔 실패했고 우리는 무승부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